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궁금해하셨을 만성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피곤할까? 나이 탓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만성피로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보고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비밀리에 알려드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의외의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숨겨진 원인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늘 피곤해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 계시죠? 60대 후반 박할머니도 그랬어요.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밥 차리고 설거지 조금만 해도 금세 지쳐서 소파에 눕기 일쑤였죠. 병원에 가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정말 늙어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으시는지. 놀랍게도 박할머니의 문제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숨겨진 건강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성피로의 진짜 원인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치 고장난 발전기처럼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피로 환자들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만성피로는 단순히 기분 탓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속 에너지 발전소의 고장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쉽게 피로를 느낀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기억력이 감퇴한다. 예전보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소화불량이 잦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근육통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다. 손발이 차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손발이 자주 저리다. 혹시 이 중에서 2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의심해보고 오늘 알려드리는 실천 방법들을 꼭 따라 해보세요.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가 제때 기름을 넣어줘야 잘 굴러가듯이 우리 몸도 규칙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늘리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면 비타민 D도 합성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영양소 섭취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영양소들은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영양제는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실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성 피로의 숨겨진 주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은 미토콘드리아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만성 피로의 원인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네? 장이 피로랑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합니다. 즉,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장내 세균 불균형은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백 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익균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유해균은 독소를 생성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약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많아지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독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만성 피로,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장내 세균 구성이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장 건강이 만성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60대 초반 김할아버지도 장 건강 때문에 고생하신 분입니다. 평소에 고기나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했고요.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피로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셨죠. 김할아버지의 경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심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장에서 독소가 많이 생성되고 그 독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만성 피로를 유발한 것이죠. 자, 그럼 장 건강을 개선하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섭취.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사과, 바나나, 양파, 마늘 등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발효식품 섭취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등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줄이기 흰빵, 과자, 탄산음료 등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물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직접 섭취하는 방법으로 장내 세균 균형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억제하고 장내 세균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를 느낄 때는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변 검사를 통해 장내 세균 구성이나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피로의 또 다른 원인, 장 건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 건강이 만성 피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피로를 유발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더욱 심오한 주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 그건 상처 났을 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성염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만성염증은 외부의 침입이나 손상에 대한 정상적인 방어 반응인 급성염증과는 다릅니다. 급성염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만성염증은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염증은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 뇌에 전달되면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트려 피로, 우울감, 불안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만성염증에 취약해집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 손상 회복 능력이 감소하면서 염증 반응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혈액에서 염증 지표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만성염증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70대 초반 이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섬유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많아졌죠. 이 할머니의 경우 만성염증이 몸 전체에 퍼져 통증과 피로를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셨던 병력도 만성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럼 만성염증을 줄이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항염증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섭취.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 녹색 채소,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강황 섭취.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가루를 요리에 활용하거나 커큐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 줄이기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피로의 또 다른 원인, 만성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만성염증을 줄이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성염증이 만성 피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을 조용히 공격하는 만성염증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잘 아시겠죠? 오늘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숨겨진 에너지 도둑, 무신피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무신? 그게 뭐 하는 곳이죠? 아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무신은 콩팥 위에 붙어있는 작은 기관으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끌어모아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맹견이 쫓아오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근육에 힘이 솟아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는 코르티솔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부신이 끊임없이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되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더 이상 코르티솔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신피로입니다. 부신피로가 오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피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며 오후 3에서 4시쯤 되면 급격히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수면장애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불안,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인 문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혈당 조절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부신기능 저하가 만성 피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60대 중반 최할머니는 은퇴 후에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각종 모임에도 참여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버렸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최할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최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에도 과도한 활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부신이 지쳐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신기능 저하로 인해 코르티솔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만성피로, 수면장애,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럼 부신기능을 회복하고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부신은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부신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 유지,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은 부신 기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휴식 취하기 낮잠을 자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활동 즐기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하기,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악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섭취, 비타민C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B군 섭취.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항곡물, 견과류, 녹색 채소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섭취.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해소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씨앗류, 녹색 채소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카페인 줄이기. 정제된 탄수화물과 카페인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부신을 자극하여 부신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부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신 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 검사나 타액 검사를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피로의 또 다른 원인, 부신 피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트레스에 지친 부신을 달래주는 것이 만성 피로 극복의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부신 기능을 회복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트레스에 지친 부신, 즉 부신 피로가 만성 피로의 숨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죠?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만성 피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코골이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숨을 멈추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좁아진 기도 때문에 공기가 폐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뇌가 잠에서 깨어나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밤새도록 반복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만성 피로, 주간 졸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등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남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지만 여성도 폐경 이후에는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만, 흡연, 음주, 노화 등이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수면 무호흡증 유병률이 정상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70대 초반 박할아버지는 평소 코골이가 심했는데 최근 들어 낮에 너무 졸리고 피로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운전 중에도 졸음이 쏟아져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적도 있었죠.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은 결과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숨을 멈추는 횟수가 너무 많아서 숙면을 거의 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박할아버지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만성 피로, 주간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하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동안 잠을 자면서 뇌파, 심전도, 호흡, 혈중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수면 무호흡증의 심각도와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압기 치료. 양압기는 잠을 자는 동안 코를 통해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를 열어주는 장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내장치는 턱을 앞으로 당겨 기도를 넓혀주는 장치입니다. 양압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편도선 절제술, 이중격 교정술 등 기도를 넓혀주는 수술을 통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체중 감량, 금연, 금주, 옆으로 누워 자기, 침대 머리맡을 높이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수면 무호흡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비만은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체중을 감량하면 목 주변의 지방이 줄어들어 기도가 넓어지고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기도를 붓게 하고 호흡 근육을 약화시켜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옆으로 누워 자기입니다. 등을 대고 자면 혀와 턱이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면 기도가 열려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피로의 또 다른 원인,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보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숙면을 취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 영상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만성 피로에 숨겨진 원인들을 삽사시 파헤쳐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은 찾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성 피로의 주범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장 건강 악화, 만성염증, 부신피로, 수면 무호흡증 이 5가지를 꼽았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특정 영양소 섭취 등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 발효식품 섭취,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등을 통해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항염증 식단 실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만성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신피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 부신이 지쳐서 코르티솔 분비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부신기능 검사 등을 통해 부신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숨을 멈추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다원 검사, 양압기 치료, 구강내장치, 수술적 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만성 피로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10분 스트레칭하기, 긍정적인 생각하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